자, 오늘 한 목사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억울하다고 얘기합니다. 과연 무엇인지, 또 유승민 의원은 도대체 뭐 했길래 라면서 친박이 반격을 피는 것 등 새누리당에서 있었던 이야기 여러 가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자회견 장면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해호 목사입니다. 서태민 노열 패밀리는 유경재단을 자신들의 취업과 재산 증식의 장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박근혜 이사장은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이런 사람들에게 농락당해서 세상의 비웃음과 웃음거리가 된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된다고 하면은 여당에서 엄청난 자료를 가지고 무차별 폭격을 해올 때 어떻게 견딜 것인가. 이것이 염려스러워서 오늘. 자, 김해호 목사 10년 전에 구속된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2007년 그 한나라당 그 경선 전에 기자회견을 한 그 육성을 지금 들려드렸는데요. 네.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를 최초로 폭로를 했고요. 그런데 당시에 그 최순실 씨 관계를 폭로한 이것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이 돼서 이게 실제로 징역을 좀 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이게 허위사실을 떠나서 지금 보셨던 사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평양을 방문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글쎄요. 저 사진을 보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사다리 위에 올라간 것처럼 저게 진짜입니까? 그러니까 저건 뭐 진짜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합성한 거겠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2002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방북을 해서 김정일 당시 이 국방위원장과 이 기념 촬영을 한 사진이 있는데요. 네.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의자 위에 김정일 위원장이 올라서서 약간 좀 희화화한 사진을 좀 공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황당한 일을 하고 다니는 사람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겠냐? 박근혜 MB와의 경선 과정에 떨어져야 한다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과정에 최태민 씨가 얘기를 많이 해서 문제가 됐던 건 거죠. 네, 그래가지고 아마 당시 박근혜 후보 쪽에서 네. 고발을 하고 저분이 형사처벌을 받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베트남에 계신 거로 들었는데 네. 사실은 그때 이명박 후보 쪽에서 매우 저 문제를 아주 세게 검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후보가 뭐 본인과 무관하다고 강하게 했고 그와 관련해서 그때 박근혜 후보 진영에 있던 네. 유승민 지금 전 원내대표 네. 이분이 방어를 하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에 관해서 고백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네. 제가 보기에 뭐 그 캠프 내에서 이제 네거티브 대응하느라고 이야기를 이제 했었던 건데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저때 이 본인의 문제를 한번 성찰을 하고 최순실 씨의 개인 문제를 본인이 네. 몰랐던 대목까지도 확인을 해서 차단하는 노력을 했다면 오늘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건데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요. 오늘 김해호 목사가 오케이, 나는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맞지 않았느냐. 근데 나 같은 사람이 감옥 처리하니까 이게 얼마나 문제냐. 공직 후보자를 검증하는데 말을 틀린 사실을 말하면 처벌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법을 바꾸자. 나 같은 사람 생기지 않고 앞으로 나오는 대선 후보, 총선 후보 다 무슨 말든 해서 다 검증하자. 그렇게 요구한 겁니까? 네,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주간동화에서 그 박세준 기자가 한 달 전쯤에 김해호 목사를 이렇게 인터뷰를 한 일이 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김해호 목사는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이 최순실 씨는 용서할 수가 없다. 박근혜 네. 대통령은 용서했지만 이 최순실 씨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또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게 강조한 것 중에 하나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본인이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죄 때문에 그 정당한 얘기를 하고도 처벌을 받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 죄에 대해서는 없애야 된다. 폐지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저걸 그러면 오늘 실제로 네. 없애려 한다면 또 많은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 김해호 씨 저분은 매우 억울한 거는 뭐 지금 뭐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저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버린다면 네. 선거가 이제 매우 혼탁해지고 과거에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서 후보들이 여러 가지 곤란을 겪었던 사례도 많고 또 실제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해창 총재가 뭐 20만 불을 받았다. 그것도 이제 허위사실로 확인돼서 그거를 흘렸던 분은 지금 도피해 있는 상황이고 네. 또 뭐 이명박 전 대통령 뭐 BBK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뭐 이런 것들도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뭐 법은 존치하더라도 네. 정말 저 사실을 검찰이 제대로 밝혀주는 거,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장면은 이제 그 2007년 대선 당시 출소에 이제 만기 부각 후에 출소했는데요. 근데 아직까지도 화면 복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직선거법상에 있는 그 허위사실 공표죄인데요. 이게 2009년도에 한번 헌법재판소로 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합헌 결정이 나왔고요. 근데 하지만 그 후에도 이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도 이제 그 형사재판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등 여러 차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그 후보자에 대한 검증 과정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 만약 이제 허위사실일 경우에 처벌받는다고 한다면 검증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고, 또 OECD 국가 내에서도 이걸 처벌하는 나라가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근거가 있습니다만, 또 공직선거의 어떤 특성상 이제 그 흑색 선전이 굉장히 이제 자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또 현재까지는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보고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좀 판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를 검증을 더 정확하게 해야 된다.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이 막 돌면서 유권자를 현혹시키는 것만큼은 단호히 잘라내야 한다. 선택의 문제인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이 선거 때 이게 취재를 해보면은요, 네. 허위사실 공표죄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네. 마타도와 흑색 선전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상대 후보가 이 그 경쟁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그럴듯한 어떤 서류라든지 어떤 증언을 쏟아내거든요. 네. 그런데 막상 이게 선거는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따져보면 그럴듯하긴 한데 실제로 이렇게 팩트는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짧은 선거 운동 기간을 활용해서 상대를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려고 하는 유혹에 그 후보들이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허위 사실 공표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엄격하게 좀 이렇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제 유승희 의원이 김혜호 목사와 함께 같이 얘기를 했는데요. 유승희 의원 얘기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 최순실 일가에 대한 각종 의혹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제기되었지만 진실은 허위사실 공표죄 뒤에 묻어 있었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오히려 징역을 살고 의혹의 당사자는 대통령이 되고 최순실은 국정농단의 주역으로 대한민국을 주물렀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는 이제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게 네. 허위사실 공표죄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기보다는 네. 저게 자기 자신이 그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그거를 뒷받침할 만한 어떤 증거를 내놓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처벌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그게 나중에 사실로 확인될 때는 그 사람들을 사면 복권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대해서 만약에 징역을 살았다 그러면 징역 산 거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자기 자신이 그게 허위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숨겼던 사람들은 오히려 처벌하는 네. 그런 방식으로 바꿔야만 이게 허위 사실을 함부로 해가지고 어떤 상대를 낙선시키거나 당선시키려고 하는 것도 줄어들고, 또 나중에 함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얻는 이득도 줄이려고 하는 두 가지 양쪽의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허위사실 공표죄가 법적으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요. 그런 죄인데요. 특히나 이제 나중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게 허위사실이었다라고 해서 다 처벌받는 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해서 고의가 있어 처벌받는 것인데, 문제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알았냐 몰랐냐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 사후적으로 법관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연 그렇게 주장을 할 때, 사실을 공표할 때 어떤 근거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판단했느냐, 설령 나중에 그게 허위라고 하더라도 판단해서 근거가 충분히 있다고 한다면 처벌받지 않게 되는 그런 조항입니다. 근데 이제 김혜호 목사가 했던 얘기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비박이라고 대통령과 최순실 관계를 이제 비판하는 사람 중에 선거 때만 되면 그런 사람들도 자기 지역구로 박근혜 대통령 모시지 못해서 안달복달했다. 실제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이제 이명박 캠프에 있었던 분들은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네. 실제로 하여간 그건 그렇지만 선거 때 내가 급하니까 특히 수도권 선거 이런 데는 어렵잖아요. 네네. 박 대통령이 한번 다녀가는 것만으로 막 몇백 표가 들어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이거? 실제로 접전 지역에서 박근혜 당시 뭐 대표 또는 뭐 비대위원장 의원이 다녀가면 뭐 분위기가 확 달라져서 네. 승리한 분들이 많고,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가장 안 좋았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재호 전 의원입니다. 그렇죠. 예, 이재호 전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도와달라고 선거 때 해서 박 대통령이 가서 유세해줬어요. 네. 그리고 되셨어요. 그런데 되시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 공격을 하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뭐 심지어는 독재자의 딸이라는 공격을 했죠. 그래서 그렇죠. 그때 이런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네. 아니 제가 독재자의 딸인 줄 모르고 저보고 도와달라고 하셨나요? 이렇게 네.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뭐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의 여왕이었고 모든 뭐 후보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려고 네. 유세에서 이제 어떤 후보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해달라고 전부 안달복달했죠. 네. 이것만큼은 뭐 어쩔 수 없는 사실이게 네. 되겠군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 때면 어떻게든지 당선하기 위해서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굉장히 뭐 독재자의 딸이라고 속으로는 생각하면서도 이 지원 유세를 그 요청할 정도 아닙니까? 네. 마찬가지로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유혹도 굉장히 강하게 느낍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김혜호 목사는 이제 본인이 억울하게 옥살을 해서 폐지를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김혜호 씨의 그 변호인이 지난달 23일에 이미 재심을 청구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2007년에 제기한 의혹 가운데 상당수가 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수사를 통해서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 본인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다. 이제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좀 앞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녁 7시에 이어지는 채널A 종합뉴스 예고가 나오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트레이너는 윤전추 씨라고 왜 전지현 씨 트레이너로 유명했던 여성 행정관이 있잖아요. 그 외에 한 명이 더 있다. 남성 트레이너 한 명 더 있다는 것 보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궁금한데 누군지는 저도 신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7번째 소식입니다.